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그리스의 저 도시 지역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테네가 그리스의 가장 중요한 도시이고 수도이지만은 그 아테네 그 바로 가까운데 북쪽에 아테네 북쪽에 아테네는 이제 아티카 반도 그쪽에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넘어서서 좀 떨어진 곳에 펠레폰네소스 반도가 있고 그 펠레폰네스 남쪽으로 펠레폰네소스 반도에 이제 그 아테네 그 숙적인 그 스파르타가 있고 뭐 그쪽에 이제 코린토스가 있고 코린토스는 이 펠레폰네소스 반도라고 해서 그 그리스의 이제 남쪽에 거대한 그 아테네 그 남서쪽에 있는 그 반도가 있는데 이 펠레폰네소스 반도에는 중남부에 스파르타라는 그 막강한 도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쪽에는 이제 코린토스가 있습니다. 코린토스는 이제 성경에는 이제 고린도라고 돼 있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뭐 이제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그 아테네 본토, 그 그리스 본토의 그 아티카 반도 쪽에는 이제 남쪽에 아테네가 있고, 아테네 그리스 맨 북쪽에 북동쪽에는 이제 마케도니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그 아테네 위쪽으로 뭐 이제 테베라든가 테살리아라든가 이런 그 지역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테네의 그 서북쪽 맨 끝으로 올라가면은 그쪽에는 이제 그 아테네 위에 바로 이제 알바니아가 있죠. 알바니아라는 나라가 따로 있고, 알바니아 위에는 이제 몬테니그로라는 나라가 따로 있고, 몬테니그로 위에는 이제 보스니아가 있고, 보스니아의 오른쪽 동쪽으로는 세르비아가 있고, 세르비아 보스니아 뭐 이쪽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보스니아 위쪽으로는 이제 크로아티아가 있고, 이 크로아티아하고 이탈리아하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이탈리아 그 사이에 이제 그 쏙 들어간 곳에 이제 그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있고, 그 이제 그 이탈리아 맨 그 북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발칸반도 이쪽이 다 발칸반도죠. 그리스 쪽이 이 발칸반도의 그 맨 북동쪽에 북서쪽 북서쪽 맨 그 위에가 이제 크로아티아가 있는데, 그 크로아티아하고 이탈리아 북쪽하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이제 슬로베니아가 있죠. 슬로베니아가 있고, 슬로베니아 위쪽으로는 뭐 이제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이제 헝가리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체코슬로바키아, 뭐 이제 폴란드, 뭐 거기까지 이제 독일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어떻든 그 이탈리아하고 요 발칸 반도 사이에 그 쏙 들어간 곳에 있는 것이 이제 베네치아고, 그 바로 위에가 이제 슬로베니아라는 나라가 있죠. 근데 그 사이에 그 바다를 처음에는 아드리아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아드리아해에서 쭉 나와서 에게 쪽으로 나올 때 그 입구 쪽에 있는 바다를 또 이오니아해라고도 부르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발칸반도 서쪽 연안 이쪽이 이제 그 옛날에 그 이오니아 지방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스의 그 가장 수도는 아테네죠. 그 아테네 북쪽에 있는 지역 중에서 아테네의 북동쪽, 그러니까 위로 쭉 올라가서 이제 오른쪽 북동쪽에 있는 것이 이제 테베라는 도시국가가 아주 강성을 했습니다. 이 테베라는 것은 아테네 북서쪽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이오티아 평원의 동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오티아 평원이 아주 그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요것을 노리고 아테네하고 많이 스테베하고 많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 보이오티아 평원에는 보이오티아 동맹이 결성이 되어 있는데, 이들의 결속력이 아주 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이오티아는 어디 있냐 하면은 아테네 북서쪽에 있으면서 코린토스만의 동북쪽에 있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보이오티아 평원의 남동쪽이 이제 아티카가 되는 거죠. 아테네가 있는 아티카가 되고, 여기가 이제 보이오티아 평원이 지리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이오티아 평원은 고대 청동기 시대의 미케네 문명의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보이오티아 이 테베가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테베가 이제 미케네 문명의 중심지였고, 이 테베가 플라타이아이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아테네와 상당히 경쟁을 한 도시국가가 되겠습니다. 아테네에 상당한 경쟁자가 되죠.
기원전 480년에 페르시아의 그 크세르크세스 1세가 그리스를 침공했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페르시아 전쟁이 시작이 됐죠. 이 기원전 480년에 된 것이 그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1세가 침입을 했을 때 그 전에 10년 전에 기원전 490년에는 이제 그 페르시아의 그 다리우스 1세가 침공을 했었죠. 그때 이제 마라톤 전투가 있었고 그리스가 이겼죠. 그 다음에 이제 10년이 지나서 다리우스 1세의 아들인 이 크세르크세스 1세가 기원전 480년에 이제 그리스를 다시 침공을 했죠. 아테네를. 그때 이 테베가 아테네 바로 북쪽에 있는 도시국가이면서이지만은 페르시아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공격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또 431년부터 기원전 404년까지 거의 한 30년 동안 진행된 펠레폰네소스 전쟁. 이 펠레폰네소스 전쟁이 기원전 431년에서 404년까지 40년 동안 진행하는 거, 이거는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이제 서로 이제 그리스의 지배권을 놓고 싸웠는데 결국엔 스파르타가 이겼죠. 아테네가 이제 졌죠.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가 이겼는데 이때도 이 그 테베는 아테네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지만은 아테네하고 적을 지고 스파르타 편을 들어서 스파르타 편에 붙은 거죠. 결국에는 기원전 404년에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이기면서 이 그 그리스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면서 스파르타가 이 테베까지도 지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한 30년이 지난 기원전 379년에 이 테베가 이제 스파르타에게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371년 반란을 일으킨 지 8년 만에 테베의 아주 유명한 막강한 장군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장군 이름이 에파미논다스라는 장군이 나타나서 이 테베군이 그 스파르타군을 격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에 대한 주도권을 이제 스파르타에서부터 테베로 넘어가죠. 테베가 이제 그리스 전체를 지배하는 맹주가 되는 거죠. 이때 공을 한 사람이 에파미논다스 장군이고, 그때 기원전 371년에 이 테베가 결정적인 승리를 한 것이 레우쿠트라 전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후로 10년 동안 테베가 그리스에서 최강의 국가로 자리를 잡게 되겠습니다. 그 레우쿠트라가 어디냐 하면은 레우쿠트라는 아테네하고 아테네 아티카 지방에서 그 펠레폰네소스 반도로 건너가는 길목에 있는 곳이 이제 레오쿠트라입니다. 그러니까 펠레폰네소스 반도 가기 전에 아티카 지방에 있는 아테네 근처 그 길목에 있는 게 레오쿠트라인데, 여기 전투에서 테베군이 스파르타군을 격퇴를 했다는 것입니다. 펠레폰네소스 반도의 레우쿠트라 입구 그 바로 앞에 살라미스가 있죠. 그래서 기원전 480년에 그리스가 크세르크세스 1세의 페르시아군을 이길 때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살라미스가 바로 이제 아테네 앞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아테네 바로 앞 근처에 있는 것이 이제 레우쿠트라가 되겠습니다. 펠레폰네소스 반도 중남부에 스파르타가 있고, 스파르타의 동쪽에는 라코니아라는 또 도시가 강력하게 있었고, 코린토스는 이 반도의 북쪽에 있고, 이 코린토스의 서쪽으로 있는 게 아르카디아 지방이 되겠습니다. 아르카디아 지방이고, 여기에 이제 아카이아라는 도시도 또 막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기원전 371년에 이제 그 에파미논다스에 의해서 테베가 그리스의 맹주가 됐지만은 10년이 지난 기원전 360년에는 이제 다시 이제 쇠퇴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제 그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알렉산드로스 3세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인 필리페 2세, 이 사람이 막강하게 이제 그 그리스를 전부 통치를 하게 되죠. 지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의 지배를 받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불만을 품고 이때부터 한 30년이 지난 기원전 338년경에 다시 이제 그 옛날의 경쟁자인 아테네와 연합을 맺고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에게 대항을 하지만은 기원전 338년, 그러니까 뭐 알렉산드로스가 전면에 나오기 바로 직전이죠. 이때 마케도니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보이오티아 지방,
보이오티아 지방도 뭐 바로 요 근처죠. 보이오티아 지방에서 벌어진 카이로네아 전투에서 마케도니아한테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테베군이 이제 격파를 당하죠. 마케도니아가 승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그렇지만은 계속적인 그 마케도니아 반대를 해서 기원전 336년에는 알렉산드로스에게 반대를 해서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내려와서 이 테베를 막고 격파를 하죠. 그래서 그 테베 주민들을 대량으로 학살을 하고 이 테베 도시 전체를 파괴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시대가 끝난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기원전 323년인가 뭐 이제 죽으니까 그 이후로 이제 이 마케도니아 세력이 약해지면서 거의 이제 기원전 한 146년 요때쯤에 이제 그 로마의 장군이 이제 이 그리스로 넘어와서 그리스를 점령을 하면서 기원전 한 146년부터는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458년에는 드디어 1453년에 이제 오스만 제국이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 점령을 한 이후에 한 5년 있다가 1458년에는 이제 그 오스만 제국이 이제 이 그리스를 지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펠레폰네소스 반도 북쪽의 코린토스 서쪽에 있는 아카이아 지방은 옛날부터 목자의 낙원, 그러니까 그 목축업 이상형이라고 불리게 돼 있지만은 이쪽 지방은 또 결속력이 좀 약한 걸로 돼 있습니다. 건너편에 코린토스만 건너편에 있는 이 보이오티아 뭐 이쪽 평원 쪽 이쪽에 동맹이 강했는데 이쪽에 이제 이 만 쪽에 있는 동맹은 결속력이 약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이오티아 지방이 또 어디냐 하면은 보이오티아 지방은 기원전 395년부터 코린토스 전쟁에서 이 보이오티아가 스파르타와 또 전쟁을 하게 되겠습니다. 스파르타 전쟁을 하게 돼 있고 이 보이오티아 지방은 바로 그 테베의 서쪽 코린토스만 북쪽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이오티아 지방은 그 땅이 좋아서 농산물도 많이 나오지만은 습지가 많아가지고 말라리아 모기가 옮기는 말라리아가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라타이아의 지방이 어디냐면은 플라타이아 지방은 이쪽도 이제 이제 보이오티아 지방 그 테베 서쪽에 있는 지방인데 이 플라타이아 지방은 테베하고는 또 적을 지고 아테네 편을 많이 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490년에 마라톤 전투가 페르시아하고 마라톤 전투가 있을 때 아테네를 지원을 해준 걸로 돼 있고 이때 그 보이오티아의 장군 아림네스토스라는 장군이 1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아테네를 지원을 해서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원전 480년에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1세가 그 그리스를 공격을 했다가 이제 그 패배를 하고 이제 물러나면서 이 그 페르시아 크세르크세스 1세가 자기의 장군을 이제 그 그리스에 남겨두고 가죠. 자기는 이제 페르시아로 도망가고 장군을 남겨놓고 네가 여기서 그리스에 남아서 뭐 정리를 해라 전쟁을. 그런데 그 한 1년 후엔 기원전 479년에 이 페르시아 장군이 이 플라타이아에서의 전투에서 그리스에게 패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원전 431년부터 404년까지 펠레폰네소스 전쟁이 이제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싸웠는데 그 초기에 기원전 428년에 이 그 플라타이아가 테베가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파르타가 공격을 이제 아테네 편이었기 때문에 양쪽에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기원전 428년에 이 플라타이아가 결국 스파르타한테 항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원전 492년에 마라톤 전투가 기원전 490년에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제가 쳐들어온 게 이제 마라톤 전투죠. 그게 이제 그 기원전 490년인데 그 이전에 2년 전인 기원전 492년에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왕조의 다리우스 1세가 그리스를 침공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1차 침공이고 기원전 490년은 이제 2차 침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492년부터 페르시아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기원전 431년에 그 펠레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났을 때
테베하고 테베 그다음에 이제 보이오티아 이 동맹이 플라타이아이를 공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공격에서 플라타이아이는 또 이제 그 아테네가 지원을 해주죠. 같은 동맹국이니까 하면서 이때 이 테베하고 보이오티아의 병력이 공격을 했지만은 병력의 12%를 잃게 되고 테베군은 그러니까 뭐 병력을 많이 잃었죠. 그러면 이 전쟁에서 테베군의 300명이 그 포로가 됐지만은 170명이 살해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아테네 표는 이제 그 북쪽에 있는 북서쪽에 있는 플라타이아 아테네하고 적은 뭐 옛날부터 적은 스파르타였지만은 그 북쪽 바로 가까운 북쪽에 있는 그 테베 그다음에 이제 테베하고 동맹을 맺는 바로 옆에 있는 보이오티아 이런 쪽하고 아테네가 가까운 나라들하고도 계속 싸웠다 이런 것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